여러분 안녕하세요. 또리쌤입니다. 이제 더워지네요. 더위에 약한 저는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성종의 부부싸움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그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종 임금님은 일단 그 아버지가 세조예요. 그런데 성종 자체가 왕이 될 만한 위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세조는 첫 번째 세자를 세자가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세조의 뒤를 이은 그 다음의 왕은 예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세자의 동생이었던 거죠. 근데 예종이 후사가 왕이 그 왕의 일을 이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린 나이예요. 그래서 예종의 뒤를 이을 그럴 이제 왕 후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가까운 그 형제나 친척 중에서 찾게 되게 되는데 그 돌아가셨던 먼저 죽은 세상을 떠나는 그 세자의 아들은 두 명이 있었어요. 월산대군과 그 다음에 자을산대군, 잘산대군이라고 하는 두 왕자가 있었는데 형인 월산대군을 제치고 동생인 자을산군이 왕이 되는 분이 바로 이 성종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성종 그 월산대군 형님은 왕의 제목이 안 되었을까? 그건 아니고 장인어른을 잘 만난 덕이죠. 이 성종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자을산군의 장인어른이 바로 그 유명한 위세를 떨치던 한명회예요. 자, 이 한명회의 그 입김이 좀 강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임금이 된 성종은 사사건건 이제 그 한명회의 그런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한명회가 그 여러분도 서울에 로데오 거리로 유명한 최초 로데오 거리로 유명한 압구정동이라고 아시죠, 그죠? 이 압구정동이 압구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압구정동이라는 지명이 남았어요. 이 압구정을 바로 가지고 소유했었던 사람이 바로 그 한명회예요. 근데 보통 정자라고 하면 그냥 건물 큰 거 하나 이렇게 지어놓고 뭐 경치를 감상하거나 뭐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명회가 가지고 있었던 압구정은 정자 수준이 아니고 그냥 굉장히 정자가 컸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그냥 집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한강에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한양 팔경이 있는데, 근데 그 한양 팔경 중에서도 경치가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 바로 이 압구정에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압구정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손님을 이제 모시고 가서 이렇게 대접을 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성종이 중국에서 사신이 왔어요. 그래서 대접을 좀 하고 연애를 베풀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궁궐이 좀 마땅치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치를 바깥 경치를 이렇게 보면서 좋은 그런 이제 그 경치를 보면서 감상을 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중국의 사신들도 이제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좀 너무 무리하지 않고 좀 이렇게 조선의 상황도 좀 봐주고 이렇게 여유를 좀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종도 바깥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마땅한 곳이 있잖아요. 제일 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경치도 제일 아름답고, 그래서 한명회한테 그 정자를 좀 빌려달라 그래요, 성종이. 그런데 한명회가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와,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한명회 부인이 생일 잔치를 해서 하려고 손님들을 많이 이제 불렀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빌려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종이 빈정이 상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종은 한명회 같은 이런 훈구, 그러니까 공은 있으나 오래된 사람들, 이런 노회한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기도 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자, 그래서 성종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왕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종의 왕비는 부인은 윤씨예요. 한명의 장인이라면서요. 한명의 한씨가 아니고 왜 윤씨일까? 두 번째 부인이에요. 이 윤씨는
미모가 정말 출중했대요. 그런데 출중한 미모만큼 질투도 굉장히 심했다라고 내려와요. 사실이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 그래서 성종은 조선의 임금님 중에서 후궁이 가장 많은 임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궁을 드릴 때마다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질투 많은 그 왕비로 알려진 윤 씨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싸움을 하고 다투고 이제 그랬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윤 씨가 아들을 낳아요. 아들 이름이 뭐냐면 칭호 호칭이 연산군이에요. 왕비인데 연산군이라고 하는 후궁이 낳은 아들의 칭호가 있네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이 윤 씨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세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세자예요. 세자 엄마니까 왕비도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왕비로서. 자, 그런데 이 후궁 문제로 계속 다투는 과정에서 어느 날은 정말 심하게 다툰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뭐 뿌리치고 막 붙잡고, 그러니까 성종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됐어, 나 갈게 막 이제 이러면서 뻘떡 일어나면 아니 얘기 더 하고 가라고 막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잡다가 실록에 의하면 이렇게 윤 씨의 손톱에 성종의 얼굴에 이렇게 흉터가 났대요. 상체기가 났대요. 생체기가. 자, 근데 임금의 얼굴은 얼굴이 아닙니다. 용 아니라고 해요. 용의 얼굴이라고 해요. 용이니까 왕은. 근데 감히 누가 임금의 옷깃도 잘 잡지 못하는, 만지지도 못하고 얼굴도 마주 대할 수 없고 막 이제 이렇게 존엄한 위치에 있는 이 성종 왕의 얼굴에 생채기를 내었으니 그 죄는 정말 100번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왕비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성종은 후궁들이 많잖아요. 들 때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이렇게 채웠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매일 그냥 부부싸움을 이렇게 매번 하는 이런 윤 씨한테, 윤비한테 마음이 멀어졌을 가능성도 많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채기가 나니까 이 성종의 엄마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인수대비라고 해요.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온 인물이죠. 인수대비도 얼마나 펄펄 뛰었겠어요. 그쵸? 자, 그리고 신하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폐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비 자리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 죄인 신분이고 서인으로 강등되고 이러면서 이제 잘못하면 까딱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죽음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비가 그때 당시 윤비가 막 잘못했다고 빌고 막 이래도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게 돼요. 서인으로 강등이 되어서,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으로 강등이 되어서 왕비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반 서민이 되어서 궁궐 바깥으로 쫓겨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연산군 아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맞이한 왕비도 또 윤씨예요. 그 윤비를 이제 친엄마로 알고 이렇게 자랐다고 하는데 이 연산군이 굉장히 예민하고 예술 가진 기질이 많고 이런 성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빠른 눈치로 자기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를 아주 일찍부터 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새롭게 왕비가 된 세 번째 왕비가 된 윤비도 아들을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대군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본인의 아들을 더 이렇게 손길 눈길이 더 가지 않을까요? 아무리 이렇게 그 연산군을 친아들처럼 키우려고 해도 마음이 그렇게 잘 안 가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눈치를 더 챘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세월이 이렇게 좀 몇 년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쫓겨난 그 윤 씨가 굉장히 몸에 병도 있고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용서를 하고 불러들이는 게 어떻나, 이제 이런 말이 자꾸 스멀스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성종도 내가 좀 너무 심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 근데 정말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였던 인수대비예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는데 성종이 어느 날 이제 신하한테 명령을 내리기를 이 윤 씨가 어떻게 살고 있나 반성하면서 그냥 조신하게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또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만하지. 그러면서 이제 살펴보고 오라고 사람을 내보냈어요. 근데 그 내보낸 사람이 이제 궁궐 밖을 나가기 전에 막 달려와서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그랬더니 인수대비가 보낸 사람이에요. 잠깐 대비마마를 좀 보고 가랍니다. 그래서 인수대비 앞으로 가죠. 인수대비가 말하기를 당신 갔다 와서 임금한테 보고할 때 사실대로 보고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라. 이렇게 압력을 넣어요. 어떻게 해요? 자, 이 윤씨가 화려한 옷을 입고 색깔 있는 옷을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궁궐을 바라보면서 막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막 뭐 고기 뭐 좋은 음식을 막 먹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조작이네, 그죠? 자, 이 신하가 왕의 명령이 엄중할까요? 대비의 명령이 엄중할까요? 뭐 최고 권위자인 왕의 명령이 엄중하겠죠. 그런데 왕은 효를 실행해야 되는 조선의 남자입니다. 그죠? 엄마가 아무리 뭐 직계상으로는 이렇게 왕보다 낫다 하더라도 엄마잖아요. 효도를 다해야 할. 그래서 엄마를 거역하거나 엄마의 좀 감정을 거스르면 사실은 불효자라고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대비의 그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성종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성종은 거기에 이제 실망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사를 하게 됩니다. 사사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나 가장 이제 왕비들한테 흔하게 적용했던 방법이 사약을 먹이는 거예요. 독약을 가지고 이제 가서 먹게 만드는 거죠. 윤씨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른 그 이야기에 의하면 윤씨는 그렇게까지 막 궁궐 원망을 하지 않고 임금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화려하게 옷도 하지 않고 굉장히 검소하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들으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음모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사약을 먹고 죽어가면서 친정 엄마 품에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이렇게 사약에 들어가니까 피도 토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흰 적삼이 이렇게 피에 이제 이렇게 물들었대요, 가슴에. 그러면서 이 윤씨가 죽어가면서 내 아들한테 오늘의 일을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랬대요. 원한이 굉장히 사무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그 피 묻은 적삼을 고이고이 이렇게 간직을 하게 돼요.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지 이때는 짐작조차 못하게 되죠. 자, 성종은 이 일을 향후 100년간 언급하지 마라 아주 엄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람의 입이라는 것은 그냥 그죠? 어디선가는 세상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스멀스멀 나와가지고 이것이 싹을 틔우고 잎을 키우고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조선에 굉장히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불씨가 바로 이렇게 성종과 부인 윤비의 부부싸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뒤의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 부부싸움을 안 했더라면 그냥 참고 살았더라면 그죠? 뭐 역사는 만약이라는 게 없다고 하지만 아쉬운 점이 참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역사가. 자, 그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